예,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강행에 따른 무역 분쟁 본격화 우려에 3% 내외 급락, 특히 코스피는 2,4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는 1%대 급락 출발했고 매물 출회가 심화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강달러 충격도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원 넘게 급등해 1,470원 선에 근접했고 이에 외국인 자금 이탈도 심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양 시장의 상승 종목수 비율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글로벌 AI 열풍에서 소외되었던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딥시크 수혜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가 연장됐습니다. 특히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방한 기간 동안에 카카오와 AI 협업을 전격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카카오가 9%대 급등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보편관세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큰 폭 하락 출발했지만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관세 한 달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멕시코는 군 병력을 투입해서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적극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우려에 반도체 지수가 1.8%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와 주요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이어졌고 특히 자동차주는 장주 급락 후에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지표들은 양호했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50.9로 27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 역시 7개월 만에 50선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멕시코의 관세 유예 소식에 장중 한때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관세 조치 유예 소식에 달러도 급등세를 반납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증시의 마감 후에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30일 유예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된 점은 안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도 24시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대중 관세의 부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우려 완화에 국내 증시도 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환율 부담이 존재해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월 채권 시장 전망입니다. 임재경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윤재균입니다. 2월 채권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의 기대대로 2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금통위 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단기 금리는 상하단이 막히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물은 관성 체계에 대한 우려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간 전망에서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언급했는데 2월 인하를 단행을 하면은 시장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환율과 금리 인하 시 주택가격 등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추경 등 수급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일 하루 만에 이 관세 정책을 한 달간 유예를 하면서 관세 정책이 실제로 이제 부과를 하기보다는 협상의 용도로 활용된다라고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센티멘트에는 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 2월 18일부터 반도체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성장 둔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2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2월 인하에 대해서는 좀 열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금통위 전까지 원화가 재차 1,500원을 위협하고 추경이 가시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지연 등이 이뤄질 경우 2월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위험은 존재는 하지만 여전히 2월 인하 전망은 우세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월 인하를 시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하에 대한 스탠스와 성장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만 저희는 2월 금통위에서 하는 스탠스는 시장의 기대보다 완화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되겠지만은 이미 1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6에서 1.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일 발표된 12월 광공업 생산은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은 12월 개엄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 한 달 만에 반등을 했고 한은도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4분기 두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가운데 추경에 따른 성장의 플러스 요인을 고려하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은 잠재 수준의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환율은 재차 1,450원을 돌파를 하면서 여전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인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채권 월보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미국 경제 성장 좋게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들은 다 정책 얘기를 배제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정책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보는 관세하고 국제 발행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세입니다.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든 간에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관세 이벤트는 결국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면 2018년과 2019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일, 즉 관세를 서로 부과한 날짜들을 좀 발라내서 그 당일날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시면 미국 금리들은 총 11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5bp씩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가라든지 신흥국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금리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결국 관세 이벤트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보다도 성장률에 충격을 주는 이벤트라는 것이고 그것이 위험 자산들에 충격을 줬을 때 연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의 양상이 2018년과는 매우 다르지만 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이벤트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보다는 오히려 금리 하락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월보의 자료 상당 부분을 이제 국채 발행 왜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왜 크게 걱정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다뤘는데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쿠폰이죠. 만기 2년 이상의 국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플랫하게 이어질 것 같다. 시장의 우려는 중장기물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임 재무장관이 베센트 장관 하에서 쿠폰 발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수요일을 계기로 저는 금리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금리와 전략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저희 기준금리는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와 크레딧 스프레드는 금리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하락, 크레딧 스프레드는 2, 3분기에 소폭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레이션은 이번 자료를 기점으로 기존 중립에서 소폭 확대로 상향 지시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금리와 투자 전략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부탁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관련 자료입니다. 박소연 연구원입니다. 딥시크와 관세 인상 이슈가 중국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본토는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시작되고요. 어제부터 홍콩 증시는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중국의 이 AI 영역에서의 확장성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가장 좀 놀랐던 부분은 중국에 나가고 있는 GPU를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었고 관련된 장비나 부품도 추가로 규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딥시크가 가장 앞에 있는 짙은 파란색 선인데요. 주요 기타 모델 대비해서 양호한 AI 모델의 성능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기술력과 수출 통제 우회를 통해서 공급받은 물량이 AI 칩 구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양회 이후에도 꾸준히 정책적인 AI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서 연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중국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우려했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보편 관세에다가 대중 관세 60%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대비로는 낮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회에서는 재정을 지난해 대비해서는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만으로는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소비 경기 회복이 여전히 좀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낮은 물가 레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저가 수출 밀어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수출에 있어서는 이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휴머노이드가 사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지난해 저가 공급 시리즈로 발간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중국이 로봇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 단에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풍부한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이 낮은 물가로 로봇을 구성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인 AI까지 저비용으로 탑재가 된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이 저가 생산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휴머노이드 생산 확대 규모는 우리 예상을 좀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딥시크와 관세 인상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는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도 증시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지난 2월 1일 토요일 날 인도 예산안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인도 재무부는 경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 전에 발표가 되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인도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수시장 성장 동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안에서도 예상을 한 것처럼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제조업 활성화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요. 소비와 제조업입니다. 먼저 예산안 첫 번째 단락에는 그 해에 있는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총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5가지의 다수가 내수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계연도 2026은 소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비 부양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연봉 120만 루피, 원화로는 2,022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이전 월부에서 정리한 것처럼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는 인도 전체에서 6.7%에 불과하지만 연봉 120만 루피 이하는 이 중에서도 70%로 높은 비중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소득세 면제 구간을 70만 루피 이하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것보다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가 제조업 미션입니다. 이거는 2014년에 발표한 메이크 인 인디아의 연장선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의 36%, 수출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인 반도체, 전자제품 등 위주로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올해는 섬유, 신발, 가죽, 장난감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부품, TV 부품, 배터리, 원자재 등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인하해서 수출 경기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고 내수 중심의 생산 확대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수 경기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 면제 구간 확대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제고되어 소비 심리가 개선될 전망이고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제조업 육성책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섬유, 가죽, 물류 등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에 따른 고용 확대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월 통화정책회의와 3분기 실적 시즌 진입이라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는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소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랑 SBS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일단 철강으로 보시면 이제 밀마진이 QOQ로 개선됐음에도 이제 노사 임금 협상 비용이랑 이제 전력 인상 등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 가격이나 뭐 리튬이나 이런 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자산 손상, 이제 평가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25년에 캐펙스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나 에너지 소재 업스트림은 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환율 관련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분기에는 아마 밀마진이 좀 빠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손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세도 사실 좀 철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제 뭐 미국이 한국의 이제 수출량을 통제를 했었는데 이제 2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긴장이 조금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재정이나 뭐 부양책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철강 가격이 인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BS 말씀드리면 SBS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작비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 효율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광고 부진을 막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광고 수요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10% 이상의 역성장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 넷플릭스랑 협업을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상저하고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민입니다. 포스코표 초엠 투자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2%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영업 적자 41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향 미드니켈이랑 이제 현대차 LG 엔솔 JV향은 우려 대비 양호했습니다. 다만 GM향과 삼성 SDI향이 예상보다 부진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가동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었고 또 이제 불용 재고 처분 같은 일회성 비용이 300억 원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저작폭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음극재는 천연흑연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인조흑연 쪽에서 이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들어와서 흑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회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고 판매 부진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 0.3%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초 소재 쪽에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깔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M 재고 조정이 4분기로 안 끝나고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M86 판매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SDI 향이랑 이제 현대차 향 같은 경우는 출하량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4분기보다 외형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피체인 실적은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수익성 개선을 확인하려면 이제 하반기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건설업종 자료입니다.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리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하향합니다. 4분기 실적은 건축 및 외주주택 원가율 부진에 따라서 좀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2025년 저희가 추정치를 좀 크게 조정했습니다. 매출액 4.4조 원, 영업이익 3,300억 원으로 좀 낮춘 부분들이 큰데 이 부분들은 저희 어떤 펀더멘털한 요소라기보다는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 진행률 가정을 좀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2027년, 28년 공정률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상향되는 효과로 작용을 했고요. 1분기까지 모멘텀이 약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반기 개선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월 20일경에 업종 실적 시즌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2일 날 현대건설 실적 공시가 업종 투자 지형을 좀 완전히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HDC 현상과 DL, ENC를 세컨 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에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바꾸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현대건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세게 내면서 투자자들은 그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반영의 적절성이나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보다는 방향성 자체에 따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 이익 개선에 대한 회사의 분명한 의지와 과거보다 높아진 가시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업종 내에서 저희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라는 점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매수 심리 자극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상향된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018년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되돌아보는 비교해보는 자료를 좀 작성을 했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멘텀이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브릿지론, 축소 노력 등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라서 당분간 업종에서는 현대건설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근당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종근당 4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당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15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16% 하향합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124억 원으로 YY-18%,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3%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3% 그리고 마이너스 17.4% 상회 하회하였습니다. 비록 기존 제품과 신규 품목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지만 노바티스향 CKD510 기술 수출 역기자 효과 그리고 K캡 판매 종료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는 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광고 선전비 증가가 주로 기인을 했고 연구개발비 또한 위탁연구비 증가로 인해서 46억 원을 기록하면서 24년 연간 기준 10%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대웅 제약과 공동 판매를 하고 있는 고덱스 팩스클루는 매출액 506억 원, 442억 원을 연간으로 기록하면서 신규 제품의 가파른 성장세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R&D 측면에서는 23년 11월 노바티스에게 기술 수출된 CKD510의 임상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내 임상 1상 중인 이중항체 그리고 ADC인 CKD703의 전임상 또한 연내 종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트루엔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루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서 24년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24년 전체 매출액은 536억 원, 영업이익 155억 원으로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액 158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성수기임에도 이제 B2G 비중이 높은 현재 사업 구조상 전국 불안의 영향권에 좀 있었고 4분기에는 대규모 성과급이 집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성장이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매출액은 635억 원, 영업이익은 19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 포인트였던 국내 영상감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2월부터 신규 홈 IoT 디바이스를 아마존에 런칭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B2G 사업에 매출 구조가 좀 편중돼 있으면서 실적 대비해서 트레일링으로는 7.6배, 포워드로는 6.2배 수준의 불과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사업 매출의 성장 모멘텀이 확인 시에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테슬라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일단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이제 확신으로 이제 주가는 좀 선방을 해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관세 때문에 5%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출시 등 신제품의 기대는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의 테슬라의 8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건 전기차 매출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차량 가격이나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차량을 가격을 내렸고 저금리 금융 인센티브 1% 저금리 금융 프로모션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의 ASP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높은 주가 멀티플 지금 현재 테슬라가 12개월 선행 PER이 한 128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시가총액은 반면 이제 1.3조 달러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멀티플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저희는 이익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저는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테슬라 12개월 선행 ROE는 12.5%로 시장 20%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 멀티플은 대신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 평균 1.6배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줄이거나 이제 이런 비중 축소 의견을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1% 증가했고 EPS는 2.8% 증가를 했는데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은 8.2% 정도 감소를 했고요. 반면 이제 에너지 부문은 높은 성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2% 정도 비중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113% 증가했습니다. 연간 차량 판매량은 180만 대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영업 마진이 사실 감소했다라는 게 저희는 조금 이제 이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좋지 못한 신호라고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감소한 6.2%로 기존엔 이제 페라리와 포르쉐와 조금 비등할 정도의 영업 마진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GM 포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이제 미래에 대한 사업 부분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도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AI 센터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테슬라에서는 10조 달러에 달할 거다. 지금 현재 연간 매출의 거의 한 100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이제 로봇을 올해 1만 대 정도 생산할 예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유중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12일 선행 RO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프라 자산 확충과 그리고 기업 인수 등의 여파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딥시크 여파 또한 겹치면서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은 이런 지속된 투자를 뒷받침할 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확고한 AI 수익 모델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향후 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므로 저희는 이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12개월 PE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좀 있으면서 28배로 기존의 프리미엄이 좀 없어졌고 동종 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산업이나 구글 대비 소폭 높으나 이제 다른 동종 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일단 구간이 내려왔고요. 일단 ROE 같은 경우는 26.4%로 여전히 S&P 500보다 높지만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로 인한 자본 증가가 주요 원인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투자나 이런 인수를 통한 실적 성장이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점유율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보면은 2분기에만 FIO 2분기면 작년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한 기간 동안만 AI 자본 투자로 약 158억 달러를 증출했는데 자산 상각 기간이나 이제 분기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AI 수익성 등을 감안할 시 저희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AI 수요가 높게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좀 줄어들 것을 보이고, 그리고 투자를 구성하는 자산들이 수익성과 연관이 높은 단기 자산, 서버 같은 것들의 지출이 높아질 것을 보여서 일단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